조현상 기자. 인도네시아가 그동안 미루어왔던 분담금과 기술 이전이 타결되어 KFX-NIFX의 걸림돌이 사라지고 순항하게 되었다. 앞서 인도네시아와의 분담금 재협상을 인도네시아 조코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요구하면서 분담금 인하와 함께 100% 기술 이전 IFX 수출 허가, 분담금 기간 연장을 요구하며 약 5천억 원의 분담금을 미납한 상태로 한국 측은 인도네시아의 무리한 요구가 터무니없다며 재협상은 답보 상태에 빠졌고 사업 성공 우려가 나왔었다. 하지만 최근 인도네시아와의 재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되었다. 인도네시아 현지 언론 자카르타 포스트에 따르면 9월 8일 KFX 자금을 재협상하기로 했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했다. 기사에서 인도네시아의 단일 차관보가 인도네시아의 개발비 분담률을 20%에서 15%로 낮추어 재협상을 타진했지만 그 조건에는 합의하지 못했지만 18.8%로 일부 하향 조정하였다라고 전했다. 이에 한국의 카이 재협상 관계자는 인도네시아가 KFX-IFX 프로젝트 미납금에 대한 5천억 원을 이른 시일 내에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의 입장이 확실한 KFX 참여로 가닥을 잡았고 인도네시아의 국제적인 신인도 역시 제자리로 돌아왔다. 이는 대회에서 KFX의 성공 여부에 연일 부정적인 여론에 형성되면서 화투를 내자 인도네시아 역시 잠시 흔들리면서 코로나19 팬데믹을 핑계로 눈치 보기에 들어갔지만 우리 정부와 카이가 시제기 최종 조립 단계를 대회에 과시하면서 우려에서 기대 이상의 성과라는 진실한 홍보 전략에 인도네시아 관점에서 발을 빼게 된다면 인도네시아만 손해를 보는 것을 넘어 적은 비용으로 스텔스기를 보유할 수 있는 기회를 날릴 수 있는 상황으로 전개되자 빠르게 타결을 본 것이다. 여기에 인도네시아가 주장했던 기술 이전은 한국 측의 입장이 완강해 처음 계약대로 진행하고 분담금만 약간 내려갔다고 인도네시아 측이 밝혔다. 하지만 약간의 명분은 챙긴 것이다. 여기에 한국에 파견한 기술자들의 인건비를 빼고도 약 2천억 원을 그냥 손해를 보게 되는 것은 물론 국가 신뢰 하락이라는 무형의 손실이 더 큰 실책이기 때문에 KFX 계약을 파기는 오히려 인도네시아 입장에서는 돈도 잃고 기술도 얻지 못하는 최악의 악수라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협상에서 꺼내든 재협상의 포인트는 핵심 기술 이전 보증이었으나 재협상에서 분담금만 약간 인하되었을 뿐 기술 이전은 추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우리 측으로 볼 때 인도네시아라는 리스크를 짊어지고 간다는 점에서 일각에서 우려를 표하는 이들이 있었다. 만약 인도네시아가 KFX 공동 개발에 손을 떼고 라팔 전투기 구매로 방향을 전환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한국은 개발 비용 조달과 개발 후 수출 전략 등을 재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프랑스 언론은 이번 통화에서 인도네시아가 라팔 전투기를 구매하는 문제가 논의됐을 것으로 추정했다. 이와 관련 프랑스 현지 TV BFM 비즈니스는 최근 인도네시아는 올해 연말까지 프랑스 전투기 36대 구매 계약을 체결하고자 한다면서 프랑스와 인도네시아 간의 논의는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일부 매체들은 48대의 라팔 전투기를 구매할 것이라고 보도하고 있다. 프랑스 경제전문 라트리뷴도 인도네시아가 연말까지 서명하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앞서 프라보워 장관은 10월에 프랑스를 방문해 국방장관 회담을 하고 국방협력을 논의했다. 그는 지난 1월에도 프랑스를 방문해 라팔 전투기와 스코르펜급 잠수함 구매 방안을 논의했다고 프랑스 매체들이 보도한 바 있다. 이런 보도가 잇따르자 정부 당국은 사실 확인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인도네시아가 이미 KFX 사업에 2272억 원을 투자했는데 이제 와서 공동 개발 계획을 뒤집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외신 보도를 비롯해 인도네시아의 측의 의중도 함께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인도네시아 측과는 계속해서 비공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협상 내용은 서로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고 전했다.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2015년부터 8조 7천억 원의 사업비를 공동 부담해 2026년까지 차세대 전투기를 개발해 양산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인도네시아는 전체 사업비의 20%인 1조 7천억 원을 투자하고 시제기 1대와 기술 자료를 이전받은 뒤 48대를 현지 생산할 계획이다. 하지만 인도네시아는 경제 사정이 어렵다며 2017년 하반기 분담금부터 지급을 미뤘고 현재 5천억 원가량 분담금을 연체하고 있다. 방산업계에서는 인도네시아의 이탈 가능성에 대해 설마라는 정부 당국의 분위기와는 달리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형국이다. 인도네시아가 KEFX 사업에서 발을 빼면 KEFX 수출 물량은 그만큼 감소하고 한국의 개발비 부담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업계는 관측한다. 이 업계 전문가들은 한국 공군에 배치된 타우러스 또는 차세대 타우러스 350KE,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등을 KEFX와 체계 통합해 수출하는 전략 등을 지금부터 수립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한다. 통상 전투기 구매 국가는 탑재 무장과 전자 장비를 함께 검토하고 의사결정을 내리기 때문이다. 정부는 오는 2028년께 개발될 것으로 보이는 국산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을 KEFX에 탑재한다는 계획이다. 개발이 순탄하게 진행되지 않으면 KEFX는 생산됐으나 핵심 무장을 갖추지 못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KEFX는 CJ 1호기가 내년 상반기에 출고되는 데 이어 2022년 상반기 첫 비행시험을 시작해 2026년까지 개발이 완료된다. 인도네시아는 KEFX 개발 사업에 거의 처음부터 파트너로 참여했다. 개발비의 상당 부분을 대는 대신 그 지분으로 KEFX를 50대 살 수 있는 권리를 갖는 거다. 개발비의 직접 대가는 첫 생산 분량 중에서 한 대를 받는 거다. KEFX는 예정대로 착착 개발이 진행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 다들 절대 대한민국은 개발할 수 없을 거라던 첨단 기술들을 늦지 않게 개발해내고 있다. 지금 진행 중인 시제기 제작은 일정보다 상당히 앞선 것이기도 하다. 몇 년 안에 KEFX가 실제로 날아다니는 것을 보게 될 거다. 실전 배치는 좀 더 걸리겠지만, 그런데 그 인도네시아가 개발비 지급을 안 한 지 오래되었다. 그러다가 지금 개발비를 깎고 첨단 기술까지 넘기라고 주장하고 있단다. 인도네시아는 자기네가 KEFX를 제3국으로 수출까지 할 권리를 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코로나가 터지자 마자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우리나라를 버리고 자국으로 엔지니어들이 도망간 건던 그 어느 것도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조건들이다. 우리로서는 인도네시아를 차면 첫 수출 50대를 잃는다. 즉 수출까지 하는 전투기라는 타이틀을 쓸 수 없다. 그렇지만 인도네시아를 차면 얻는 게 많다. 즉 약 2조 정도의 개발비만 우리가 더 부담한다면 이제 우리나라 붙들고 개발비나 기술 이전 어쩌고 하는 거지들과 더 이상 얘기하지 않아도 된다. 인도네시아의 잠재적 적국은 호주다. 우리는 호주에도 수출할 무기가 많다. 인도네시아도 결국은 우리나라로 돌아와서 KEFX 팔아달라고 옷자락을 잡아야 할 텐데 그때 더 높은 값을 부를 수 있다. 지금 사실 인도네시아가 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 매우 제한되어 있고 KEFX보다 훨씬 못하다. 그걸 인도네시아도 잘 안다. 까이껏 수출하려면 기술력 좋은 나라에 수출하는 게 더 이름값이 산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육해공군이 주문을 늘릴 수도 있다. 대만에 우회 수출을 해볼 수도 있지. 중동이나 유럽 국가도 해볼만 하다. 미국에 팔아먹을 수도 있다. 인도네시아는 좋은 우방국이다.
정권이나 정치인들이 매우 썩어 있는 건 사실이고 그것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이 많다. 나라 국민과 정치족들을 잘 구분하고 현명하게 대처해야 한다. 지금은 강경책을 쓸 때다. 끌려다니지 말자.